예,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벌써 제가 이제 새로운 코너를 진행했는데, 시크릿 코드라는 코너를 가지고서 이제 진행한 게 벌써 4주차가 됐습니다. 이제 요번이 4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LED라는 걸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관련 종목들을 좀 뽑아내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결국 LED의 핵심 종목은 6개 종목군 정도로 분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는 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AS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4주차에 제목을 어느 쪽을 갖고 왔냐면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디스플레이 역시도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하나만 놓고도 굉장히 큰 산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결국 이제 디스플레이가 잘 팔려야 디스플레이가 잘 팔린다는 것은 결국 TV 시장이 좋아야 되고요. 컴퓨터 모니터 시장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지금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태블릿 PC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 결국 디스플레이 시장이 잘 되는데 결국 디스플레이도 지금 굉장히 기술 발전들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어나 언어들도 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오시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으리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디스플레이 1주차입니다. 디스플레이 1주차인데 우리가 디스플레이 1주차에서 뭐를 먼저 정리를 좀 할 거냐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CRT라는 얘기도 있고요. PDP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LCD라는 얘기도 있고요. AM, OLED라는 얘기도 있고요. 거기다가 플렉셔블 디스플레이라고도 하고 3D라고도 하고요. UHD TV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왜 이런 분류들을 하고 있고 왜 이런 변화들이 좀 나타나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UHD가 화질이 좀 높다라는 거 정도,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과연 이 산업이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과 전체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요. 결국 이제 앞부분에 설명드릴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잘 돼야 된다면 뭔가 잘 팔려야 되겠죠. TV가 잘 팔리든지 스마트폰이 잘 팔리든지 뭐가 잘 팔려야 되겠죠. 그럼 과연 이러한 쪽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계속 이제 PC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P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침체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역시 그쪽이 침체기고요. 디스플레이도 역시 침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산업들을 묶어서 향후 디스플레이 산업, 그러니까 오늘은 TV 시장을 정리할 게 아니고 스마트폰 시장을 정리할 게 아니고 TV 시장을 정리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디스플레이를 엮어 놓고서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내년 2014년도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결국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 관련된 얘기들은 종목으로 좀 뽑아낼 건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거기까지 정도 시장 전망까지 좀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뭐를 좀 예정을 하고 있냐면 AM/OLED 그러는데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AM/OLED 핵심에서는 제조 공정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왜 플렉셔블로 가기 위해서는 AM/OLED를 거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지금 LG전자에서 만든 G폰 같은 경우는 화질상으로는 최고 좋다 이거죠. 화질상으로 최고 좋은데 화질이 떨어지는 AM/OLED를 굳이 가면서 비싼 비용을 물어가면서까지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조 공정이라든지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면서 플렉셔블 디스플레이까지 좀 엮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3주차에는 역시 종목을 엮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지루한 내용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저번에 LED에서도 분명히 기억했지만 우리가 1주차, 2주차 내용을 이해 못하고는 3주차에 종목 설명하는데 종목의 핵심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지만이 결국 나중에 종목을 설명할 때 똑같은 LED라고 해도 어떤 거는 조명 쪽으로 가고 어떤 거는 칩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칩이 좋을 때의 시장과 조명이 좋을 때의 시장과 이런 것들이 구분을 해내야 되는 게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역시 디스플레이도 그러한 구분들을 할 줄 아셔야지 종목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커진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업황을 보는 눈들이 생길 거고요. 한 번 쭉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럼 디스플레이 하면은 그냥 쫙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보기 인터넷상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천천히 보시면 내용이 하나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그 디스플레이라는 개념 정리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RT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CRT라는 거는 우리가 오래전에 쓰던 TV에서 좀 두께가 좀 두꺼운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얇게 나오고 지금 이제 뒷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 버렸죠. 뒷부분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껍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그 두께가 두꺼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CRT TV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브라운관을 CRT 브라운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CRT라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생활을 좀 차지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CRT TV에서 얼마 전에 뭐를 봤었냐면 PDP TV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대가 1,000만 원대가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PDP TV 같은 게 가격대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뭐 80만 원대도 나오고 뭐 100만 원 이하대의 제품도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CRT하고 PDP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역시 화질의 두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초의 이제 PDP 쪽인데요. 이제 플라즈마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냈다 그래갖고 PD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눈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다는 거죠.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화질 측면에서는 조금씩 이제 개선이 돼가고 있는 그런 쪽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윗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CRT하고 PDP를 거쳐서 LCD까지 지금 왔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BLU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BLU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LCD는 무조건 BLU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TFT, LCD.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제조 공정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TFT라는 거는 일종의 스위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스위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어떤 화소를 갖다가 하나씩 열어주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FT, LCD. 그래서 LCD TV가 이제 그 LCD라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상당 부분의 그 시간을 좀 최근까지 이제 지배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LED를 말씀드리면서 LCD TV와 LED 패널의 차이를 좀 말씀드렸죠. 똑같은 앞에 화질을 뿌려주는 거는 똑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재질인데 결국 이제 CCFL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냉음호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 빛을 쏴서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LCD TV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고요. 이 광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 CCFL은 결국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형광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광등의 빛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그런 물질을 이용해서 결국 앞부분에 이제 화질에 대한 부분을 좀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LED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LED는 결국은 이제 CCFL이라는 어떤 형광 물질을 갖고 그 발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LED라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칩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빛을 내서 TV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지금 TV는 LCD TV라는 거와 LED TV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지만 빛을 쏴주는 광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형광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LCD TV고요. 그리고 LED TV라는 것은 결국은 광원이 LED 칩이라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죠. LED TV와 LCD TV 똑같이 놓고 본다면 분명히 절전 부분에서,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 부분에서는 당연히 LED TV가 우월하겠죠. 그리고 결국 이제 CCFL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은이라는 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문제라는 게 노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LED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같이 좀 엮거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LCD TV는 결국 어디로 갈 거냐면 UHD TV로 넘어가는 겁니다. UHD TV. 물론 이제 나중에 TV가 이제 그리고 이제 LED는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OLED.
LED는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여기에 AM을 붙이는 거죠. AM, OLED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근데 OLED는 능동형과 수동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AM이냐, 뭐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LED TV는 OLED TV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LCD TV는 UHD TV로 넘어가는 과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CD TV는 BLU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LCD와 LED를 같이 묶어서 보면은 BLU가 있냐 없냐는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다가 이제 TFT를 붙이는, 그래서 TFT LCD 이렇게 해서 이런 스위치 기능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LED TV도 TFT가 있습니다. LED도 TFT가 있는데 결국 이제 LCD는 LED TV의 가장 큰 특징들은 뭐냐면 BLU가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CD는 결국 어느 쪽으로 갈 거냐? LCD는 결국 UHD TV 시장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게 결국은 LCD TV에서 UHD TV로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 화소수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만큼 선명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화질 싸움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화질이 얼마나 선명해지느냐의 차이를 지금 가져가는 그런 단계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ED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LED는 뭐라고 그랬냐면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발광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BLU라는 게 분명히 들어갑니다. OLED가. LED가 이제 BLU가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확대되는 개념은 뭐라고 보냐면 OLED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분명히 LCD보다 OLED가 화질에 대한 우수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AM, OLED나 이런 것들이 지금 LG전자에 사용하는 IPS LCD라는 게 있습니다. IPS LCD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화질로서는 지금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쪽에서 가장 최고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OLED가 나왔는데 LCD보다 지금 화질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뒤쪽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디스플레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LCD, OLED, 뭐 플렉셔블, 뭐 3D, 뭐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OLED TV. 근데 그 차이들이 뭔지를 개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PDP는 플라즈마 공법을 이용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LCD TV, LED TV는 BLU라는 걸 이용을 해서 발광을 시켜가지고 화면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자체 발광입니다. 자체 발광이라는 게 뭔가 유기물질, 뭔가의 물질을 통해서 이 빛을 내는 현상들. 그래서 그러니까 LCD TV와 OLED TV의 가장 큰 차이는 자체 발광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뒷부분에 가서 중요하게 되는데 자체 발광을 안 하고 BLU로 갖다 붙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께가 두꺼워지겠죠. 당연히. BLU 들어가는 공간만큼의 두께가 들어가는데 이제 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두께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얇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LCD는 BLU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광원을 쏴줘야 되는 거죠. 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사각지대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각에서 볼 때 뭔가 조금 안 표현되는 부분들이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OLED는 이게 물질이 이렇게 흘러다니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어디에 그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기술의 완성은 OLED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뒷부분에서 얘기하는 뭐 UHD니 뭐 이런 것들 역시도 결국은 이게 LCD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해상도냐 아니면 OLED를 기반으로 한 고해상도냐 뭐 이런 것들의 좀 차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마지막 완성은 결국은 OLED 기반을 통한 고화질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기술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다는 거고요.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좀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금 좀 정리를 해야 될 개념들이 뭐냐면 UHD 뭐 이런 얘기 상당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내년에는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내년에는 UHD TV가 뜨기 때문에 얘가 좋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UHD가 뭐냐는 거죠. 결국 가장 큰 차이는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컴퓨터나 모니터 같은 데 보면은 기본 해상도라는 게 얼마가 좀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해상도 화질을 높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상당히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SD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D급이라는 게 이제 720에 480, 720에 480.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HDD 그리고 풀 HD 뭐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HD는 어느 급이냐면 1280에 720. 요거보다 보니까 2배까지는 안 돼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화질의 선명도가 높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HD, HDTV 뭐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FHD, 그러니까 풀 HD 이렇게 보면은 이게 1920에서 1080.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까 그 LG의 G4의 해상도가 어디 정도까지 왔냐면 FHD, 그러니까 풀 HD급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1920에서 1080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게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기준으로 가장 높은 해상도를 지금 구현하는 급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거보다 이제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높아지는 건데 얼마나 높아지냐? 3820에 2160. 이게 보통 우리가 4K라는 얘기 많이 하죠. UHTV 4K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4K라는 거는 화질에서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뒤집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히 화질 자체를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상승을 할 때 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화질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UHD TV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2014년도에 UHD TV 시험 방송을 하고서 결국은 2015년도부터는 UHD TV 관련 방송이 시작될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4K로 가고 8K로 간다는 것은 지금 기존의 우리의 보통의 뭐 화질 정도는 뭐 요 정도 급이겠죠. 요 정도 급. 720에 480이나 1280에 720. 그렇다면 최소한 화질 기준으로는 4K 정도만 가도 한 3배 정도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8K 정도 가면은 한 7배 정도 올라오나요? 뭐 대충 그 정도로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쉽게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을 때 SD급, 그러니까 우리가 700 단위로 움직였던 게 여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게 이제 7,000 단위로 올라오는 거죠. 7,000 몇백 하여튼 이런 숫자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UHD TV라고 얘기하는 거는 4K부터 올라가는 것 같다 UHD TV라는 거고, 그러니까 화질의 선명도의 비교는 거의 지금 되지 않는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뭐라고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부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LCD는 어느 쪽으로 발전한다? LCD의 그 발전 단계는 결국은 UHD TV로 발전된다라고 말씀드렸고 LED는 어디로 발전된다고 말씀드렸냐면 OLED 시장으로 진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LCD 쪽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UHD TV 이쪽, 그러니까 가장 고화질 쪽으로 지금 가는 그 단계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LED 쪽은 결국 이제 OLED로 가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죠. 앞부분에서 뭐 CRT, PDP 이런 개념들 정리했던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이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이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속도들이 많은데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적인 목표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LCD는 결국은 UHD TV 쪽으로 가는 거고요. LED는 OLED 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거의 기술의 마지막 수준까지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거의 막바지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 부분까지는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AMOLED하고 IPS LCD.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미 우리가 화질 싸움에서는 LG전자의 그 디스플레이를 삼성이 못 따라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서는 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단순한 화질만 놓고 본다면 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IPS LCD를 사용한 LG의 G폰이 AMOLED를 적용한 갤럭시 S4하고 비교해 보니까 화질이 이쪽이 월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지금 AMOLED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IPS LCD는 기술의 완성 단계입니다. 기술이 거의 막바지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적용한 얘는 이제 개발 단계,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좀 있을 거라는 드리는 거고요. 지금 LG 같은 경우는 G폰이 아까 말씀드린 5.5인치 기준으로 풀 HD 여기까지 해상도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920에 1080까지 지금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국내에 존재하는 스마트폰 어느 거를 적용을 해도 이 해상도를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상도 면에서는 LG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근데 AMOLED는 지금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잔상입니다. AMOLED가 문제가 나타나는 게 자꾸 잔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AMOLED 삼성 갤럭시 폰을 보면은 뭔가 잔상이 좀 남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지금 기술적인 문제들이에요. 이 화면에서 보면 뭔가 자꾸 어두워지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글자의 그 뭐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런 잔상들이 좀 나타나는 지금 문제점들을 지금 노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화면이 깨끗하게 안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AMOLED가 또 문제를 좀 노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백색 화면에서는 배터리 소모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백색 화면을 그러니까 화면이라는 게 뭐 백색, 청색 여러 가지 섞어서 결국 하나의 화면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 안에 구성되는 요소 중에서 백색 화면이 표현될 때는 소모량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백색으로 갈 때 결국 검은색을 표현할 때보다 배터리 소모량이 5.8배 정도 더 소모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작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용량들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초기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두껍고 컸지만 이것들을 굉장히 줄여서 배터리의 그 밀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 사용을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워낙 데이터 사용량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침에 스마트폰 충전해가지고 나오면은 집에 갈 때까지 배터리가 모자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LCD 화면과 OLED 화면으로 갔을 때는 OLED는 이 소모량이 훨씬 빨라진다는 게 지금 분명히 문제점으로 노출되고요. 그렇다면 OLED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최소한 6배 정도 강해야 되겠죠. 그 정도가 돼야지 LCD 화면을 구현하는 똑같은 표현들이 가능할 거고 똑같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흰색을 표현하는데 색의 정확성 이게 사실은 이거는 LG 옵티머스 G 폰이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선명합니다. 뭐 특히나 이런 부분들 표현할 때 보면 굉장히 선명한데 지금 그 갤럭시 S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선명한 게 좀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AMOLED를 적용한 디스플레이 화면과 LCD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LG에서 지금 주력으로 하는 IPS LCD를 적용한 방법하고 지금 화질 싸움에서는 지금 분명히 지고 있어요. 근데 AMOLED의 강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IPS LCD는 지금 기술이 거의 어떤 단계다? 완성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AMOLED는 지금 개발 단계이고요. 이게 제대로 지금 자리를 잡으면 굉장히 무한한 시장이 지금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간 지금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현존하는 기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LG전자가 당장은 이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AMOLED 이런 얘기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플렉셔블 디스플레이로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LCD 같은 경우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BLU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BLU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의 문제가 좀 나타나냐면, BLU 공간만큼 두꺼워져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라도 부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무겁죠. 당연히 무거울 거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그 색 표현하는 그 명암의 비율이 낮은 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풀지를 못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AMOLED 같은 경우는 장점이 시야각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넓게, 자연스럽게 색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렉셔블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분명히 AMOLED를 안 갈 수가 없고요. 지금 삼성이 지금 이제 AMOLED에서 플렉셔블로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늦지만은 좀 가야 될 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을 제외한 모든 디스플레이 업체는 AMOLED의 선호도가 낮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숫자가 적죠. 그리고 나머지 쪽은 이쪽이 높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AMOLED의 문제점을 자꾸 파냅니다. 파내가지고 자꾸 이쪽 가는 거에 좀 안티 쪽의 어떤 경향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이쪽이 좋다라는 얘기들을 좀 계속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플렉셔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사실 이제 조금 처음에 이제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나왔을 때 조금 황당했던 부분들은 좀 있는데 뭐 요만큼 휘어갖고 이게 무슨 플렉셔블 디스플레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이게 플렉셔블로 가는 4단계 중에 1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단계까지는 아직은 뭐 LG하고 삼성의 어떤 차이들을 극명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저쪽이 LCD 쪽에 기반을 갖는 기술로서 가게 된다면 결국은 3세대, 4세대에 가서는 엄청난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삼성이 스마트폰을 1년 1쭉 지출해서 먼저 선점함과 비슷한 경향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AMOLED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까지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시장을 좀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하자라는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CRT, PDP, LCD, LED, 그리고 이제 플렉셔블, 뭐 기타 등 UHD TV,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연관관계하고 그 각각의 싸움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LCD의 기반을 갖고 있는 한 축이 지금 가는 쪽은 분명히 맞는 쪽이고요. 그리고 LED를 기반으로 한 또 한 축이 가는 것도 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OLED로 가냐, LCD 화질을 더 개선시키는 쪽으로 가냐, 뭐 양쪽의 어떤 기술의 격차, 내지는 투자의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이제 가는 길들은 조금 다른데, 결국 마지막 만나야 될 길은 플렉셔블에서 만나야 되는데, 플렉셔블로 갔을 때는 어디가 유리하냐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은 OLED 쪽으로 가는 쪽에 기술 기반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까지 지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자, 디스플레이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뭔지는 대충 알았고요.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뭐 화질 싸움이라는 얘기도 했고, 그리고 향후 가야 될 기술의 발전 단계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잘 되려면 뭐가 잘 팔려야 되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면을 표현할 때 모니터라는 얘기 많이 하죠. 모니터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그래갖고 책상에다 놓고 쓰는 컴퓨터.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될 거고요. 뭐 또 하나는 노트북이 되겠죠. 자, 그럼 모니터 시장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이 뭐냐면 TV 시장이죠. TV 시장에서 아까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TV의 이제 판매 대수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TV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 가정에 놓고 봤었을 때는 PDP TV까지는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LCD 내지는 LED TV가 거의 주류를 이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직 UHD TV는 아직 이제 시작이 안 된 단계고요. 뭐 이런 정도 단계로 지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TV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 기기죠.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태블릿 PC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얘네들이 앞으로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2014년도에는 좀 좋아질 거냐? 그렇다면 좋아진다면 당연히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흐름들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들을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쪽이 과연 얼마나 앞으로 좋아질 건지 나빠질 건지를 차분히 좀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먼저 모니터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니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PC 모니터와 노트북이라는 두 가지로 좀 대비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트북은 지금 거의 요즘은 노트북을 좀 잘 안 쓰려고 하는 거고요. 써도 좀 많이 예전처럼 안 쓰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요즘 그 조금 화면이 좀 넓어지는 휴대 가능한 태블릿 PC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노트북 관련한 디스플레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PC 모니터 시장 역시도 상당히 지금 위축돼 가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PC 모니터 시장이 한 1억 2천만 대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삼성이 이제 PC 관련한 모니터 시장에서도 세계 1위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세계 1위 자리를 내놨어요. 세계 1위 자리를 내놓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PC 모니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스마트폰 모니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의 모니터 시장의 점유율이 조금 떨어진 거죠. 그래서 델이 14.9%, 그리고 삼성이 12.9%, 그리고 휴렛 패커드가 한 11.9%, LG전자가 9.9%.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 1억만 대 정도 팔면은 한 뭐 15대는 여기서 팔고요. 12대는 여기서 팔고 11대는 여기서 팔고 LG전자가 한 10대 정도 판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가 49.3%.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 같은 거나 이런 쪽은 절대 강자가 두 개가 있죠. 애플과 삼성전자가 절대 강자이고 나머지는 한참 뒤떨어져 있는 구조라고 본다면 얘네들은 굉장히 혼조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틀이 잡혀가지고 완전한 성장 단계에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성장을 못하는 그런 쪽의 시장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한 상태에서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장. 1억 2천만 대 시장에서 보니까 이게 크게 늘어날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연간 판매 대수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모니터 시장 기준으로 한 디스플레이 시장의 그 경기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크게 시장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 최고점 내지는 쇠퇴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PC 모니터 시장만 놓고 본다면 디스플레이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PC 시장의 침체로 판매 성장에 분명히 지금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거꾸로 뒤집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PC 관련 모니터 쪽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못 올라가겠죠, 당연히. 당연히 많이 안 팔리니까 단가 인하 압력도 있을 거고요. 판매 대수도 뭐 더 늘어나진 않으니까 생산의 한계도 노출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성장을 못 할 거고. 그럼 이러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의 방향은 잘 못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디스플레이 쪽으로 접근할 때 이런 쪽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할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TV 시장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광원을 뭘로 사용하냐, 빛을 내주는 걸 뭘로 사용하냐, BLU를 뭘로 사용하냐는 거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CCFL을 가지고서 하는 거를 LCD 모니터, 그리고 LED를 이용해서 그 광원을 내는 거를 갖다가 LED 모니터. 자, LED 모니터가 분명히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 LED 모니터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장점이 있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를 켜놓게 되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여름철에 그 제한된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더워지죠. 그건 이제 광원 자체가 CCFL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LED 모니터를 하게 되면 거의 열이 안 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없어지고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LED가 가격이 더 비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었는데 22인치 같은 경우는 지금 LED하고 LCD하고 거의 가격 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24인치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변동폭 안에서 지금 되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2인치하고 24인치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교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지금 교체 주기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LED 보급률 자체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LED 모니터 보급률이 상당히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모니터 시장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은 뭐냐면 LED 모니터로의 보급률 증가가 LED, 그러니까 모니터 시장의 판매 대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차이는 뭐냐면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못 올렸는데 지금 가격이 같아졌으니까 교체 주기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LED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판매 단가가 조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모니터 시장에 더 나빠지지 않는 정도의 구조는 일단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는 아닌데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인데 스마트 모니터라는 게 지금 준비돼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니터 안에다가 CPU, 터치스크린, 저장 공간, OS 탑재.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컴퓨터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동작했다면 이제는 이 자체에다가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게 찍어서 화면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터치 스크린 기능, CPU, 저장 공간, OS 탑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휴대해서 우리가 조그만 스마트 기기를 들고 다니던 거를 어느 자리에선가 붙여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에서 모니터를 한 대 더 놓고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모니터 시장도 조금은 앞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모니터 시장의 어떤 새로운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ED 모니터 보급률이 증가돼야 되는 게 하나의 시장이고요. 또 하나의 시장은 스마트 모니터 시장이 늘어나는 게 또 하나의 시장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14년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니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은 벌어지진 않을 거다. 그렇다면 모니터 시장은 뭐 플러스 요소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소로 보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에서 약간의 플러스 정도로 볼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모니터 시장을 좀 바라보는 시장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TV 시장입니다. TV 시장인데, TV가 먼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좋은 디스플레이가 나왔다고 해서 TV가 바로바로 교체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PDP가 나왔다가 LCD로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LCD TV 나왔다고 해서 PDP 다 버리고 LCD로 넘어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LCD가 끝나고서 LED로 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TV를 다 교체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TV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교체 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TV를 오래 보시는 분들은 뭐 10년도 보시고 더 오래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TV의 그 교체 주기가 좀 조금 예전에 비해서 빨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NPD 디스플레이 서치 글로벌이라는 데서 조사를 해본 결과 TV의 교체 주기는 작년까지는 8.4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TV 한 대 사서 거의 8.4년 정도는 썼는데 요게 한 1년 조금 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6.9년으로 감소했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교체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테레비를 전 세계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판매 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기술 개발입니다. 사이즈 확대하고 화질 개선하고 가격이라는 거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전체적인 TV 시장은 지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 TV의 연간 생산 대수는 어느 정도냐면 2억 3천만 대 정도. 1년에 파는 TV의, 그러니까 기존의 TV가 전 세계에 몇 대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에 나가는 TV의 대수는 2억 3천만 대입니다. 그 중에서 LED TV의 생산 비율이 2009년도에는 3%였는데 2011년도 보니까 38%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2013년도 되면은 어쨌든 이거는 보급률이 아닙니다. 보급률이 아니라 현재 만들어지는 거에서 판매되는 기준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90%대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TV가 판매되는 거는 LCD TV보단 LED TV가 판매되고 있다는 거고 이게 결국은 빠른 식으로 지금 LED TV로 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TV 시장에서 내년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말씀드린 게 UHD TV입니다. 그래서 UHD 패널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기준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2013년도 3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3분기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58,0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0대를 팔았는데 내년에는 134만 2,900대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얼마가 커지냐면 23배가 지금 증가한다는 얘기고, LG전자 기준으로는 3분기에 3만 6천 대를 팔았는데 2014년도에는 62만 5천 대, 그러니까 17배 정도 증단하는 거죠. 그리고 2014년도에 TV 시장에서 LED 교체 주기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이런 기술적 발전도 있지만 대형 스포츠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교체 주기에 힘을 가할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TV 시장은 내년에 조금 긍정적이에요. TV 시장은 내년에 분명히 긍정적인데 이놈의 스마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스마트폰 관련한 부품 업체들이나 모든 것들이 똑같지만 디스플레이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산업은 도입, 성장, 성숙과 쇠퇴를 반복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숙 단계에서요. 새로운 성장이 동력된다면 뭐 우리가 S커브 이론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커브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어져 버리면은 얘는 바로 쇠퇴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산업은 굉장히 침체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스마트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 주기가 얼마냐면 2년입니다. 2년인데 스마트폰과 피처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얘네들 선진 시장은 굉장히 높은 보급률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 2012년도 기준으로 북미 쪽은 시장 점유율이 57%, 그리고 이제 서유럽 쪽은 45%. 그러니까 반 이상은 전부 스마트폰으로 이미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선진 시장은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선진 시장은 뭐냐면 교체 주기만 있어요. 그 보급률이 증가하지는 않을, 그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는 거에 시장은 영향을 못 미칠 거고요. 그 교체 주기 정도만 갈 겁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쪽은 아직은 확대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브릭스 쪽에 성장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 시장의 어떤 스마트 기기 쪽의 그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키워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한 중저가 시장 공략 쪽에 가야 되는 거고, 이쪽에 이제 그 이머징 마켓, 뭐 얘기는 브렉시트 쪽으로 시장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태블릿 PC 시장이 내년에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 사실 올해 태블릿 PC 시장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예상보다는 열리는 속도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확대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똑같이 비슷비슷한 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품의 차별화 전략,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삼성이 AMOLED에 투자를 내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시장을 빨리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가해서 S커브로 해서 새로운 성장으로 한 단계 끌어가는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지금 근본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분명히 지금 현재 굉장히 엄청난 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TV 시장도 포함하고요, 컴퓨터 모니터 시장도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모니터 시장은 당분간은 크게 성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TV 시장은 점진적으로 업황 개황 내년에는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그 태블릿 PC 중심의 성장은 내년에 존재할 걸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인 투자 전략이 나타나는 어떤 이런 쪽에서의 주가 차별화 양상들은 분명히 극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AMOLED와 플렉셔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디스플레이 시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성장의 연장선상의 원년이 될 거고요.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위한 준비기가 될 거고요. TV 시장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은 지속적으로 진행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를 준비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셔블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조 공장을 통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일부 종목이 좀 언급될 거고요. 그리고 3주차에는 종목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예정입니다. 자, 하여튼간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있었고요. 좀 복잡한 것들도 좀 있었는데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에는 시장 전망, 그러니까 2014년도 시장 전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디스플레이 2주차를 가야 됩니다. 디스플레이 2주차를 가야 되는데 다음 주는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4년도에는 굉장한 또 주식시장의 기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14년도는 굉장히 큰 기회가 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고요. 어느 쪽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2014년도를 준비하는 날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